잘 들어. 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사람이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소리가 너네 귀에 들리잖아. 그러면 소리도 파동에 의해서 너네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선생님이 말을 하면 만약 이 공간 안에 공기라는 매질이 없다면 공기가 떨면서 얘를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파동이라는 어떤 것은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파동은 그냥 어떤 현상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지진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지진파의 P파, S파 이런 거 배웠던 거 막연하게 기억은 나지? 그때 그 P파와 S파를 뭐로 이야기를 했냐면 횡파와 종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파동은 딱 그렇게 횡파와 종파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무엇에 의한 구분을 하냐면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해. 모양.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러니까 출렁거리지 않게 가득 담아놓고 나서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운데를 통 찌르면 내가 찌르면서 얘를 진동을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내가 찌른 딱 그 부분을 파원이라고 불러. 파동이 시작되는 원점. 거기에 딱 찌르잖아.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얘가 퍼져나가냐면 자, 얘가 파원이야. 그러면 얘가 물결이 꿀렁꿀렁 하면서 움직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따 이 점선하고 실선은 이야기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형태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형태의 파동을 구면파라고 불러. 구면파. 이 구가 공구자야. 공구. 그리고 어떤 파동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잔잔하게 해놓고 내가 엄청 긴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를 쫙 치잖아. 그럼 얘가 일자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일자로. 그러니까 동그라미 형태가 아니라 직선의 형태로 진행하는 파동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평면파라고 부르는 파동이야. 그래서 파동은 일단은 모양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에 따라서 구분을 하냐면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매질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파동이 있는가 하면 매질이라는 매개체가 없어도 움직이는 파동이 있어. 우리 왜 광속 불변 원리 기억나지? 그때 마이클슨 몰리가 빛이 만약에 우주에서 지구까지 올 때 중간에 빛을 이동시키는 매개체인 에테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로 실험을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에테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빛도 파동이야. 근데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파동이 있는가 하면 굳이 매질이 없어도 진행하는 빛과 같은 전자기파도 있어. 그래서 매질이 있고 없고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파와 비탄성파라고 불러. 이거는 굳이 메모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냥 이거는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 선생님, 응? 간발하시네요. 녹화하고 있는데 다슬이가 너의 목소리를 듣겠지? 안녕. 자, 그래서 탄성파와 비탄성파가 있고 탄성파는 매질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파동이고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파동이야. 그래서 이제 비탄성파의 대표적인 애가 전자기파인데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그 전자기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우리 왜 라이먼 발머 배웠잖아. 그지? 적외선, 자외선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탄성파와 비탄성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게 바로 P파와 S파인 횡파와 종파야. 그러니까 횡파와 종파는 무엇을 가지고 나누는 기준이냐면 만약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니네가 볼 때 왼쪽이지? 진행을 이렇게 해. 진행을 하는데 진동을 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잖아. 마치 지렁이처럼. 지렁이 왜 움직일 때 보면 그 주름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앞으로 가지. 그치?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과 지가 주름을 접었다 폈다 하는 방향이 일정하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인데 진동하는 방향도 똑같이 오른쪽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이러는 것을 우리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나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데 진동을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수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형태에 따라서 파동을 횡파와 종파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큰 맥락에서는 세 종류로 우리가 항상 나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위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고 횡파와 종파에 관해서만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알았지? 그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매질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굉장히 중요해. 매질이라는 거는 어떤 파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야. 근데 그 매질은 움직이지 않아. 얘는 뭐만 하냐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만 시키는 거야. 진동만 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동을 우리가 나타낼 때 보통 횡파를 가지고 연습을 하거든? 잘 봐. 얘가 지금 어떤 파동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파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애야.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이 여기다가 매질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 매질의 이름을 그냥 P라고 부를게. 자, 이 P라는 매질이 그 다음 상황에 어디에 가 있을지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편의상 여기 제일 윗부분을 플러스 1인 지점이고 중간이 0이고 여기 제일 아랫부분을 마이너스 1인 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만약에 P라는 매질 얘가 진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파동이었어. 플러스 X방향으로.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얘를 확인하라고 가르쳐줬냐면 항상 4칸으로 끊어서 움직이도록 가르쳐줄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딱 끊어서 4칸이냐면 자 여기 여기까지 끊어서 4칸을 할 거야. 왜냐하면 파동은 이렇게 움직여. 매질은 만약에 현재 내가 중심에 있었어. 중심에 있었으면 그 다음 상황에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치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상황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중심에 위치하고 그 다음 상황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골에 위치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렇게 4파트로 끊어서 움직여. 항상 매질이. 그러면 그 다음 상황에 만약에 얘가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려보자. 자, 그 다음 매질이 얘가 파동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상황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지? 그지? 4분의 1이 딱 지나면 그러면 봐봐. P에 있던 P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 진동의 중심 있는 위치로 내려온 거 보이지? 그치? 이만큼 내려왔지? 그러니까 매질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4번으로 끊어서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중간에 왔다가 제일 아래로 갔다가 다시 중간에 왔다가 제자리.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중간에 있었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에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제자리, 올라갔다 제자리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만약에 반대면 올라갔다 제자리, 내려갔다 제자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4개로 끊어서 우리는 움직이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이건 이제 가르쳐 준 거고 좀 이따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이는데 매질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걸 설명해 준 거냐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원리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할 때 막 물결파를 발생시키는데 중간에다가 물결파 위에다가 그 잔잔할 때 콜크마개 있지. 콜크마개 이렇게 띄워놓는단 말이야. 띄워놓고 물결파를 발생시켜도 그 콜크마개 앞으로 안 가. 위아래로만 움직여. 이렇게만.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 콜크마개가 바로 매질을 따라 움직이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매질. 자, 그리고 나서 P파와 S파, 횡파와 종파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건데 뭐는 꼭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예시로 나와 있는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횡파라고 부르는 것의 대표적인 애가 전자기파, 그 다음에 지진파의 S파, 물결파 같은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횡파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위아래로 뱀처럼. 알았지? 그리고 나서 종파라고 부르는 애는 음파가 대표적인 애인데 여기에 뭐도 포함을 시키냐면 초음파도 포함을 시켜놔. 초음파도 사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음파는 아니지만 초음파도 소리의 일종이야. 그래서 초음파도 종파에 속한다. 알았지? 그리고 지진파의 피파 같은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종파는 여기 빽빽한 부분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헐렁헐렁한 부분 보이고 다시 빽빽한 부분 보이고 이러잖아. 지금 여기 빽빽한 부분을 우리는 밀한 곳이라고 부르고 이 헐렁헐렁한 곳을 소한 곳이라고 불러. 그래서 일명 종파의 다른 이름을 소밀파라고도 불러. 소밀파.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곳과 빽빽한 곳. 그래서 얘는 다시 제자리가 어디냐면 밀한 곳에서 밀한 곳까지가 딱 한 번 움직인 제자리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파동을 배울 때 파동에 들어있는 물리량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낱말이고 새롭게 배우는 낱말들도 있어. 자, 봐봐. 파동을 그릴 때 특별히 그림을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대부분 질문을 해. 얘를 가지고 질문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마루와 골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리고 나서 파장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진동수를 계산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늘 횡파 그림을 가지고 우리한테 진동수, 파장, 주기 이런 거를 질문할 거야. 자, 그러면 마루와 골이라는 건 파동이 움직일 때 제일 높은 부분을 찍을 거잖아. 그치? 제일 높은 부분을 마루라고 부르고 제일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불러.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야. 우리 왜 산의 높은 곳을 산마루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산의 낮은 부분을 골짜기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이 마루고 가장 낮은 부분이 골이야. 이렇게 마루와 골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위상. 그러니까 그 현재 위치와 모양을 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실제로 얘가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축을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생겨 있다고 해볼게.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0인데 이 부분을 진동의 중심이라고 불러. 자, 진동의 중심. 그러면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수직으로 마루까지의 거리, 이것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불러요.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직선 거리, 이것도 역시 진폭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마루에서 골까지는 진폭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들어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아까처럼 뭐 플러스 A라고 표현을 하면 아랫부분은 보통 마이너스 A야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알았지? 이게 진폭이야. 그 다음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직선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까지 파장이라고 부르고, 이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 기억나지? 이거 어떻게 읽었어? 이거 뭐였을까? 람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딱 한 파장이야. 알았지? 한 파장. 그리고 얘를 1람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1람다지만 만약에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지점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도 한 파장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이야. 여기가 2야. 여기가 4야. 여기가 6이라고 해보자. 그럼 실제로 한 파장은 가운데인 1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까지여서 5에서 1을 뺀 4가 한 파장인 거잖아. 맞지? 하지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0부터 제자리로 돌아오는 여기도 4에서 딱 한 파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굳이 마루에서 마루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딱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다시 진동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첫 번째 구간 있지? 한번 꿀렁해서 제자리? 이거를 가지고 한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래야 되냐면 선생님 아까 4번 움직인다 그랬잖아. 옆으로 움직이는 거 그냥 원래는 옆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옆으로 표시를 해보자 우리가. 자, 표시해볼게. 표시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던 애가 그 다음 상태에는 마루에 올라가야 돼. 맞지? 그러다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다시 골로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선생님 한 번이라 그랬잖아. 딱 4번이지. 그래서 이렇게가 딱 한 파장인 거야. 알았죠?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 파장이고,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개념은 뭐냐면 얘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이라는 거야. 이거를 주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실제로 주기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야. 시간, 단위는 초야. 알았지? 초.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건 뭐냐면 1초에 몇 회 진동하는지. 1초에 몇 회. 그러니까 완전 반대지. 자,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얘는 시간이고 얘는 1초에 진동하는 횟수야. 정확히 딱 반대지.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가 돼요. 주기와 진동수 역수다. 알았지? T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동수를 우리가 F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리고 주기는 알파벳 대문자 T로 표현을 해. 그러면 F는 T분의 1과 똑같아 라고 표시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1회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린대. 이래놓고 이게 그러니까 주기야. 주기가 2초야. 이래놓고 우리한테 진동수가 몇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진동수 F는 2분의 1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
2분의 1이면 0.5지. 맞니?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이렇게 생긴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면 돼. 알았지?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진동수를 가르쳐주는 거야. 진동수가 0.25헤르츠래. 그래놓고 우리한테 주기를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역수니까 당연히 어떻게 만들면 돼? 0.25분의 1로 만들면 되잖아. 이럴 때 두 칸 밀고 두 개 붙이면 4지. 그지? 그래서 주기는 4초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이다? 역수 관계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파장과 진동수도 역수잖아. 기억나지? C는 F 람다에서. 기억나지? 그것처럼 주기와 진동수도 역수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가끔 횡파와 종파를 비교하고 파장이 누가 더 길어 짧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굉장히 단순해. 잘 봐. 지금 횡파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라 그랬잖아. 그지? 하지만 종파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야. 그러니까 만약 얘네들을 시작점을 똑같이 해놓고 나서 미란 곳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미란 곳이 여기야. 그럼 얘는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고 얘는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횡파일 때가 파장이 더 긴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위상이라는 건 그냥 위치와 모양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는 변이 위치인데 이 변이는 진폭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건 파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변이와 위치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과 무엇과 밖에 모르냐면 진폭과 파장밖에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변이와 시간 그래프가 있어야지만 드디어 우리가 주기라는 것과 진동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를 알면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다. 봐라. 속력을 구하는 그냥 기본 공식은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지? 시간분의 거리. 이게 이제 속력이야. 근데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파동에서는 시간을 주기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거리를 거리라고 부르지 않고 파장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T분의 람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아까 선생님이 F가 T분의 1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이 안에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람다 곱하기 T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T분의 1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도 돼? F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공식이 두 개가 있어. T분의 람다도 되지만 F 람다도 공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단위 써보자. 람다의 기본 단위는 미터이고 T의 기본 단위는 초야. 초, 세컨. 이게 초예요. 그 다음에 F의 기본 단위는 헤르츠야. 맞지? 그리고 얘는 미터 단위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가끔 센티미터로 파장을 가르쳐줄 수 있어. 이럴 때는 만약에 답을 센티미터 퍼 세컨으로 대답을 하래.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미터 퍼 세컨으로 하래. 그럼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이제 속력을 구하는 단위야. 그래서 봐봐. 만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정직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속력 절대 못 구하겠지. 그치? 왜냐면 주기 분모로 깔아야지. 제 분자를 올려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하나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할 거야. 그냥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그래프는 없다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는 제시를 안 해준 거야. 제시를 안 해주고 얘만 해줬는데 여기다 숫자를 우리가 올려보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그리고 단위는 미터라고 할게. 미터라고 하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파장 람다는 몇 미터야? 4미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자, 이 진동이 1초에 4회 진동을 한대. 1초에 4회.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1초에 움직이는 횟수가 진동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4회란 이 말 자체가 진동수를 나타내는 힌트 숫자인 거야. 이해되지? 1초에 몇 회?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선생님이 속력을 계산할 때 F 곱하기 람다만 하면 돼 라고 했으니까 F4 람다도 4 그럼 몇이야? 16인 거야 속력이.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그래프가 정직하게 나와 있지 않는다면 저런 식으로 질문에 진동수를 가르쳐주거나 주기를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게 해. 알았지? 그래서 뒤에 공식이 있어요. 자,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파장과 진동수는 역수관계이다.
주기와 진동수도 역수관계이다. 알았지? 뭐야. 이렇게 따라다니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해. 이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매질이 같잖아. 그럼 뭐가 똑같냐면 속력이 일정해. 매질이 같으면 속력이 일정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공기에서, 자, 똑같은 공기인데 선생님이 두 개의 줄을 이제 흔들게. 하나는 이렇게 흔들었어. 근데 하나는 이렇게 흔든 거야. 자, 둘 다 똑같은 공기 중이야. 그럼 현재 얘네들은 뭐가 똑같은 상황이냐면 매질이 같은 상황이야. 매질 같다. 그럼 매질이 같으면 선생님 뭐가 같다 그랬어? 속력이 같다 그랬지. 그러면 둘 다 속력은 얘도 V고 얘도 V인 거야. 그런데 파장 봐봐. 얘 파장 짧지? 얘 람다 1이라고 하자. 얘 파장은 람다 2잖아. 맞지?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데 얘는 람다 1의 파장이 더 짧고 V일 때 람다 2의 파장이 더 길어. 그러면 곱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진동수 차이가 나야 되겠지. 그러면 진동수는 F1과 F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F1이 커져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만약에 속력이 같은 상황에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지고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매질에서는 무엇이 똑같다? 속력이 똑같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진짜. 왜냐면 매질이 달라지는 상황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매질이 달라질 때는 진동수가 똑같거든. 알았지? 매질이 같을 때 뭐가 똑같아? 속력. 속력이 같다면 파장과 진동수는 바뀔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줄에 생긴 파동은 뭐냐면 고무줄 생각해봐. 우리 왜 가끔 TV 공개 코미디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걔네들이 벌칙 같은 거 할 때 빨래집게를 여기다 꽂고 고무줄 막 이렇게 매달아서 막 잡아당기면서 놀리는 그런 거 있잖아. 이럴 때 그 개그맨들이 어떨 때 막 표정이 변하냐면 요 정도에서 당기는 건 안 무서워해. 근데 고무줄을 가지고 점점 뒤로 가. 그럼 이제 얼굴 놀래잖아. 그만 가라고 막 이러잖아. 왜냐하면 줄은 팽팽할수록 속력이 빨라. 그러니까 느슨할 때보다 팽팽하면 속력이 훨씬 빨라. 이걸 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왜 그 고무줄 이렇게 당기면서 중간에 이게 띵 당기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가늘고 팽팽할수록 훨씬 빨리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줄은 팽팽하고 가늘수록 속력이 훨씬 빨라요. 알았죠? 팽팽하고 가늘수록.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속력인데 물결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야, 물. 물의 속력은 깊을수록 빨라. 왜냐하면 물이 속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걔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바닥의 마찰력이라는 힘 자체가 어떤 물체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찰력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듯이 만약에 어떤 물체를 내가 오른쪽으로 2N의 힘으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럼 마찰력이라는 건 얘가 끌려가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N으로 끌어당길 때 마찰력이 왼쪽으로 1N만큼 작용을 한다면 실제로 R자이면 1N이지. 이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마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야. 근데 물의 깊이가 깊어. 그럼 물이 깊으니까 바닥과의 마찰력, 바닥에 보면 마찰력이 있겠지? 이 마찰력이 저기 표면까지 전달되는 데는 굉장히 힘들겠지. 깊으면 깊을수록. 그러니까 마찰력에 의해서 물의 속력이 느려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깊은 물은 빨라, 속력이. 근데 얕으면 밑에 마찰력이 이 수면까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용이하잖아. 그래서 얕은 물일수록 속력이 느려. 알았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파장으로 표현을 하거든. 봐봐. 만약 이 그림이라면 얘가 파장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파장이 더 길고 얘는 파장이 더 짧잖아. 그럼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얘는 깊은 물이고 얘는 얕은 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장만 보더라도. 이거 이제 설명해 줄게 좀 이따. 자, 그리고 나서 자, 소리의 속력. 소리는 언제가 더 빠르냐면 고체일 때.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귀를 대고 고체에다 대고 듣는 게 훨씬 소리가 잘 들려. 액체일 때가 더 덜 들리고 기체일 때가 더 덜 들려. 그래서 고체일 때가 제일 빨라, 소리는. 근데 여기다 메모해 놓을 건 빛은 완전 반대야. 빛은 언제가 제일 빠르냐면 사실 진공일 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기체일 때, 액체일 때, 고체일 때. 그러니까 소리는 고액기인데 빛은 기액고야. 완전 반대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굴절률이라는 걸 배우고 그 굴절률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상식으로 알아놓고 있으면 조금 덜 헷갈려.
알았지? 빛은 기의 거야. 소리는 고의 끼다.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왜 옛날 속담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이런 속담 있지. 자,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여기다 할게. 좀 빈 데다가. 자, 이제 낮이야, 낮. 해 떴어.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거 있지. 에어컨을 왜 위에다 할까? 그렇지.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내려와. 밀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봐. 지금 낮이야. 낮이면 여기가 지면이야. 낮에는 지면이 훨씬 빨리 데워지지. 금방 뜨거워지지, 여름처럼. 그래서 낮에는 지면의 온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상공이라고 하자. 상공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따뜻한 공기가 발생하니까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에서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가벼우니까. 그래서 소리의 일단 속력은 얘가 더 크고 속력은 얘가 더 느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낮이야.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리 말 안 듣는 준표를 손을 모으고 부을 거야. 준표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위쪽이 온도가 낮으니까 느려지는 쪽으로 이렇게 꺾여버려. 그러니까 낱말은 하늘을 날고 있는 새가 듣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밤이 됐어. 자, 밤이 되면 달 떠야겠지. 달 떴어. 밤이야. 그럼 온도가 반대로 바뀌지. 밤에는 누가 더 빨리 식냐면 지면의 온도가 상공의 온도보다 빨리 식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면의 온도가 더 낮고 상공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럼 속력은 위쪽이 더 빠르고 아래쪽이 느리잖아. 그치? 그럼 밤에 또 불러. 준표야! 라고 부르면 아래쪽이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그 속담에 있는 게 어떻게 알고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애들은 얻어 걸린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래. 진짜로.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가 위로 꺾이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꺾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꺾이면 당연히 멀리까지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밤에 소리가 훨씬 잘 들려. 그래서 윗집에서 떠들고 막 이러고 부부싸움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잘 들리는 거야, 밤에는. 낮에는 위로 올라가니까 잘 안 들리고. 알겠지? 자, 이게 이제 온도와 관련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소리는 온도가 따뜻할수록 더 잘 퍼지고 온도가 추우면 잘 안 퍼져. 그러니까 여름이 훨씬 시끄러워, 겨울보다.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시끄러워. 자, 그러면 또 눈이 또 졸리니까